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상희입니다. 회왕마스터와 함께하는 고수는 지금 금요일 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일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 상승세 보이던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자, 오늘 미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 계속해서 증시에 영향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미증시도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시황 분석과 선물 투자 전략들 가득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회왕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샘플러스 회왕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센TV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방송은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댓글로 궁금한 부분들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답변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도 회왕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회왕마스터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왕입니다. 자, 여러분들 터질 게 드디어 터졌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뉴스에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 이제 미 증시를 보는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갑작스러운 전일이죠. 네. 전일 이제 갑작스러운 트위터 얘기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제 관세에 대한 부과 자체가 급발적으로 나왔어요. 예고된 시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럼 향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황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제2의 화웨이 사건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헤드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왕마스터와 함께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0.62% 하락세입니다. 2,93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12% 하락세입니다. 7,721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87% 상승세입니다. 5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31% 오름세입니다. 1,44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하시죠. 0.13% 오름세입니다. 1.1137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헤드라인 뉴스 확인하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어치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타결에 충분할 정도로 빨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관세에는 이미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기존의 2,500억 달러어치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중 무역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높아지며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고 국제 유가도 폭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추가 관세 위협은 중국이 아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한 노림수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로퍼시픽 캐피털의 피터 시프 최고 경영자는 대중 추가 관세 부과는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려는 보험 성격의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금리 인하는 대외 경제 우려 때문인 척하지만 사실은 미국 경제 때문이라며 연준이 양적 긴축 종료를 선언했지만 다음 단계는 양적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금리 인하로 미 연준이 난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연준의 통제 밖에 있는 요인들에 의한 경기 둔화를 억제하고 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마주한 진짜 문제는 무역 불확실성이며 통화 정책은 이를 해소하는 정확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제조업과 투자 관련 지표가 둔화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로 수혜를 보는 곳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제조업 공급망 혼란에 대해 우려할 것이며 코스피와 원화 모두 부정적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기준금리를 내린 한국은행이 추가 인하에 나서야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왕 마스터와 함께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하이에서 재개됐던 미중 무역 협상이 노딜로 끝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었는데요. 자, 이런 불만을 다시 한번 관세 보복으로 드러냈습니다.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어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미 증시 모두 하락했고 WTI 같은 경우도 8%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현실화할 경우에 미국 경제도 타격을 입을 것이고 또 추가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해왕 마스터님, 미중 무역 분쟁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갑작스러운 시황이죠. 네. 여러분, 이제 시장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9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부과를 한다는 거는 이 부분은 미 증시에 엄청난 조정을 이끌 수 있는 시황이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의 트위터에 대한 언급이 있자마자 미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하방으로 추세 자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 추세 자체가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단순히 일회성 데일리 포지션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추세에 대한 시황이에요. 이 부분을 먼저 캐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9월 1일 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은 나중에 어쨌든 간에 결과가 드러날 거예요. 실제로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시황이 한 달 기간 동안 유예가 있다는 걸 뜻하는 거고, 네. 이 한 달 동안 하방에 대한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예고를 하지 않은 시황이에요. 갑자기 급발적인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에 아직까지도 반영되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반영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9월 1일이라는 예정되는 날짜를 포커스를 맞춘다는 건 시장에 대한 반영이 끝나고 그때부터 상승 랠리가 다시 펼쳐질 수 있다는 거를 알리는 거예요. 이거에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2018년도 차트에서도 실제로 관세를 부과한 날은 미 증시가 상승 랠리로 나왔다. 이 부분은 좀 평가 드리고 싶고요. 네. 시장에 반영돼 있는 내용이 아닌 갑작스러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추세가 한 달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예고가 된다. 이 부분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은 뭐 딜레이를 하자고 해놓고 갑작스럽게 관세를 부과한 거죠.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여러분들 고수는 지금에서 계속 외신을 들었지만 서로 뭐 하지 말자. 잠깐 추가 관세에 대해서 딜레이 하자라고 나온 지 한 달도, 2주도 안 됐어요. 2주도 안 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관세 부과하겠다 하는 거는 사실상 통수죠, 통수. 통수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서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계약이 아닌 서로 그렇게 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나눠놓고 갑작스럽게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달의 기간 동안 미 증시가 엄청난 조정에 대한 하방 추세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먼저 평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은 화웨이 같은 사건 자체가 한 번 더 일어나야지 조정이 일어난다. 네. 이건 화웨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시황 자체로 좀 의미 부여가 된다. 이 부분을 평가 드리고 싶고요. 좀 이따 나스닥 차트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보복과 관련해서 미증시 하방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고 이 추세가 데일리 포지션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의 유예 기간 후에 9월 1일부터는 다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을 향한 추가 관세 부과가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중국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게끔 하려는 정책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대외 경제 우려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 경제 때문에 인하를 한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은 평가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경제 원칙상 어떤 올바른 판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는 파월의 손을 좀 들고 싶은 입장인데, 사실 금리라는 부분이 어떤 명분을 갖추고 활동을 펼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FOMC가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 세계 중앙은행이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는데 미국의 금리에 의해서 세계의 어떻게 보면 금리 시장 자체가 변동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파월의 입장은 사실 너무 뚜렷이 보이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행군을 펼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파월은 원리 원칙대로 가겠다 이주의가 너무 보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난해한 맥락입니다. 난해한 맥락. 트럼프 추가 관세 타깃은 중국이 아닌 파월이라는 내용 자체는요, 굉장히 난해한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 사실 트럼프가 이제 관세 금리 자체를 내리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강세장을 모면하고자 이 부분에 대한 현상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수단 자체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일단은 파월은 원리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좀 지표에 대한 성향을 보고서 판단을 할 것이다. 근데 트럼프의 압박이 돼도 압박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도 파월은 그대로 갈 것이다. 이 부분만 좀 판단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헤드라인은 사실 제가 뭐가 어떻다 이렇게 판단 네. 자체를 내리기가 굉장히 난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외신을 읽어보시고 스스로 평가하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일단은 어제도 얘기 드렸다시피 지표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에요. 지금 뉴스 자체 오늘도 평가한 것 자체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가 25bp가 지금 현재는 55%고 네. 이제 50bp죠. 50bp는 불과 이제 5% 미만으로 좀 측정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55%라는 측정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이제 다수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9월에도 이번에도 7월과 같은 금리 25bp에 대한 부분을 예상하고 있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데 확실한 가능성 자체는 이미 이제 8월 FOMC 회의 때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드리고요. 그 사전에 있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있을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판단하고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된 상황 자체가 이어지면은 오히려 난해한 코스로 갈 수 있겠다. 이 부분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동결 혹은 오히려 동결 자체로 좀 유지가 된다면은 25bp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열리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추가 관세 타깃 자체가 중국이냐 파월이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어차피 결정 자체는 FOMC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 FOMC의 결정 자체는 앞으로 지표를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FOMC의 금리 결정은 성명서에서도 밝혔던 대로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집중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코노미스트와 기업인들이 경제 성장을 해치는 것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무역 불확실성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소하는 데 통화 정책은 정확한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무역 전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짐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건데요. 자, 따라서 제조업과 투자 관련 지표가 둔화하고 있고 그리고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을 좀 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미국의 경기 둔화 어떻게 볼까요? 네, 이거는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 자체가 이제 경제를 살린다 이 부분은 네. 굉장히 이제 나라가 굉장히 힘들 때 하는 행동이고, 사실 미중 무역을 해결하는 게 투자의 활성화 요인이라고 될 수 있죠. 사실상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그렇죠. 네. 부분 자체로 따진다면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요소 자체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상 금리 인하를 시도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저는. 네. 금리 인하 안 해도 돼요, 미국은. 현재 상황은. 유로존에서 지금 금리 인하하는 건 해야 되겠지만은 미국이 굳이 지금 그렇죠. 이런 상황 자체가 놓여지는데, 미중 무역이라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억지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려요. 근데 지표상으로는 금리를 인하해도 무방하니까 사실상 내리는 게 있지만 이게 한계점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 한계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파월은 어제 얘기했죠. 중간 사이클이다. 네. 이 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투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촉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미중 무역 때문이지 사실 금리 인하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판단하면은 이게 더 맞겠죠. 네. 미중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전 세계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미중 무역 때문이에요. 미국은 안 해도 되는데 유로존은 한다고 쳐도 얘네까지 해버리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오히려 골드에 대한 어떻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자체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미중 무역에 대한 분쟁도 있고 전 세계 양적 완화까지 촉진제 역할을 하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놓이는 상황이죠. 저는 오늘 3번 헤드라인은 좀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하게.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이거를 해소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투자에 촉진이 되는 거지. 금리가 인하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아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무구장창 이제 제로금리로 끌어내리는 거 아니면 그렇게 효과를 크게 보기 힘들어요. 네. 25bp야 25bp 이런 식으로 내려버리면은 그 투자에 대한 효과 자체를 굉장히 이끌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무역 분쟁을 해소하는 게 오히려 정답에 가깝죠.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투자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죠. 근데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사실상 이제 트럼프 자체가 이제 국무회의에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재선 때까지 미중 무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소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재선이 될 때까지 미중 무역에 대한 분쟁 자체를 네. 해소하지 않을 거를 표현을 했죠. 그러면은 1년 안에 미중 무역을 해소한다는 가능성 자체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 자체를 보이기 때문에 오늘 관세 자체 갑작스럽게 부과하는 형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1년 안에 한두 차례는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자, 관세 부과하고 또 갑자기 하위 모드 하고 질질 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일단 3번 헤드라인 결론부터 조금 언급을 드리자면은 금리 인하로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대한 촉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중 무역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게 정답이다. 근데 투자에 대한 촉진을 위해서 미중 무역 분쟁 자체를 해결할 의사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이건 네. 확고하게 드러난 의지예요. 성향이고. 그렇다고 해갖고 금리를 주구장창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쓸 거라고 예상을 해요. 미국 입장에서. 앞으로 미국에서 투자에 대해서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전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적어도 1년에 대한 기간 자체는 대선 때까지, 재선 때까지 시간 유예기간 자체가 굉장히 남아있다. 이 부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하는데 사실 내년 재선 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일본 정부가 가기를 열고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번 개정안은 7일에 공포를 하고 28일부터 시행이 될 텐데요. 자, 이에 대해서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필요한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해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국 기업의 신뢰도와 또 투자 결정에 압박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면 한은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볼까요? 오늘 하루 종일 사실 굉장히 큰 뉴스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글로벌 뉴스다 보니까 네. 사실 저희 고수는 지금서 맨날 미국 얘기랑 유럽 얘기만 나오다가 네. 이제 이런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이야기 자체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설명을 좀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면은 네. 굉장히 저도 이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색깔 자체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자, 백색 국가에 대한 제외 자체는 일단은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았어요. 네. 일본의 행보 자체는 앞으로 화해에 대한 모드 자체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한 발 굽고 들어갈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 정권의 성향상 저는 어떻게 보면은 맞서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대처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죠. 저는 일단 결론만 얘기 드리면은 원래 기준금리 자체는 내리겠다는 의지 자체가 너무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네. 추가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은행의 행보 자체가.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네. 국내 이제 주식장 자체가 미증시 탄력 못 받고 이제 금리 인하의 여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본 수출 문제 자체가 이제 규제돼서 이렇게 파장이 커지게 된다면은 최악의 조건으로 흘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 한 달간. 네, 이 부분 좀 염두를 해주시는 거를 고민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 지금 금리 기준으로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한국은행 금리 자체 1.5%죠. 네, 이번 달 1.75에서 1.5%로 좀 됐기 때문에 네. 스프레드에 대한 격차 자체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0.25% 내렸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행 자체가 이제 명분이 굉장히 서요. 사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내리는 데에서 추가적으로 명분 자체 쓰는 거예요. 이런 백색 국가에 대한 이제 제외라는 타이틀 자체는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명분 자체를 내세우는 거고 한국은행에서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보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은 하락에 대한 명분 자체를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한국은행은 이제 미국의 금리를 잡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포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1년째 얘기하고 있네요. 1년째. 1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뭐 계속 반복되겠지만은 어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심각성을 느끼시길 바래요. 제가 이제 선물 지수 대비해 갖고 이제 국내 선물 지수에 대비해서 340포인트라는 수치값은요. 앞으로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을 수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평가를 드렸었어요. 작년 2018년도 최고가를 달성했던 어떻게 보면 코스피 증시는요. 향후 복귀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은 평가드리고요.
사실 어중간한 위치값에서 이제 코스피에 대한 어떤 레버리지 상품이 묶이신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웬만하면 손절 처리하세요. 예, 웬만하면 손절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절에 대한 복구 욕심 자체로 그거를 버티게 된다면은 완전히 이제 제로 수준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네. 향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코스피 시장을 대처하는 습관 자체는요, 인버스에 대한 위치값만 좀 따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코스피 인버스 상품에 대한 위치값 자체를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낫고요. 이제 장투에 대한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보실 때는 국내 선물에 대해서는 매도 위치값을 고려를 많이 하는 시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펼쳐질 겁니다. 이 여부를 측정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제 가정을 한번 놓여드리고 싶어요. 자, 시장이 어떻게 보면 경제가 탄력을 받을 때요, 여기서 이제 보석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쉬워요. 2017년도, 16년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종목 하나를 딱 사면요, 경제가 탄력이 받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조성이 돼요. 근데 지금 시장 경제가 어떻게 보면 금리 역전이라든가 이런 백색 국가, 화이트 리스트 이 부분 제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상황, 그리고 금리에 대한 추가적인 스프레드 확장에 대한 여지,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면요, 어떤 기업이건 간에 아무리 이제 투자에 대한 수출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을 내더라고 한더라도 이제 증시를 뒷받침할 만한 그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조건 자체가 다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환경 자체가 계속적으로 조성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환경이 조성되는 여건 내에서 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보면 투자로서 가장 이상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현물 보유라든가 이제 실버 현물, 골드 현물 이 부분 좀 평가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그 부분 때문인데, 투자라는 거는 보존의 의미도 있다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뭐 수익을 챙기거나 이런 의미보다는 보존의 의미도 투자의 정의에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제가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정확하게 한글로 표현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해지에 대한 투자 활동 자체를 펼치는 게 지금 가장 이상적인 태도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국내 어떻게 보면 증시 관련해서 상품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 자체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와중에도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종목군이 있겠죠. 당연히.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테마주라든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여건 자체에 이런 종목 자체는 상승에 대한 랠리가 있겠지만은 경제가 활성화돼 있을 때보다는 굉장히 탄력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요. 네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판단을 느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 대한 환경 조성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드리고 4번 헤드라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국내 증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해왕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선물 시작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 계속해서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82% 하락세입니다. 2,927.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1.43% 하락세입니다. 7,69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2.58% 상승입니다. 55달러 34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65% 상승입니다. 1,4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14% 상승입니다. 1.1139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선물 시작 시세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해왕 마스터와 함께 오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 계획에 나스닥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전략 들어봅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재개 우려에 국제 유가 급락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불확실성 속에 무역 분쟁 재점화된 상황에서 골드 대응 전략 짚어봅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나스닥인데요. 네, 전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나스닥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 계획 나오면서 하락 전환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 격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 대응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은 매도 의견 주셨네요. 어떤 전략으로 매도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이제 시황이 너무 두드러지기 때문에 네. 매수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네, 좀 명확하게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단타적 포지션밖에 허용이 안 돼요. 네, 이 부분을 좀 평가를 드리겠고, 이제 위치값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단타적인 틱 차트에 대한 매도만 좀 허용하는 구간이고, 네. 포지션에 대한 선정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겠지만은 스팬 하단 구간에서 위치값을 많이 노려야 돼요. 이제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스팬에 대한 상승 랠리가 다시 이탈이 나오고 재이탈이 나오는 시점 자체를 노려야 돼요. 근데 그 위치값 자체가 지금 상황에선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들 330틱 기준으로 좀 판단하시는 게 이상적일 것 같고요. 60분 기준으로는 이제 기준선 위치값에 한번 이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평가를 드리는데 이게 그대로 흘러내리는 현상 자체가 펼쳐질 가능성이 커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예시를 하나 포인트를 좀 드려드리고 싶은데 이 상황 왼쪽 잠시만요. 자, 네모 화면 네. 왼쪽 상황하고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선이 그대로 흐르는 상황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은 분명한 시황입니다. 하방에 대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화이 사건이죠. 예, 화이 사건과 같은 조정에 대한 관점 자체가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하방에 대한 부분이 평가값이 7,400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하방에 대한 구간 자체가요, 얼마나 앞으로 추세 자체가 얼마나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나요?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네. 저는 딱 한 달이에요, 한 달. 9월 1일까지. 딱 기간이 예고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9월 1일 한 일주일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스 랠리 구간 자체가 펼칠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9월 1일 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세를 인상하게 된다면은 네. 시장에 이미 가격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원웨이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작년 2018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관세를 부과한 날이요. 이런 뷰가 터져버렸어요. 실제로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예고된 날짜였기 때문에 상승의 랠리가 나왔어요. 원웨이장이. 네.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설명드렸던 건 시황이라는 것 자체는요. 시장의 반영 결과가 선반영이 돼 있냐 안 되느냐에 대한 여부 자체를 측정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9월 1일 날 야 우리 관세 부과할게. 하방 추세 미리 나오고 실제 부과한 날짜에서 오히려 반대적인 현상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먼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9월 1일이라는 날짜에 대한 명시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 어떻게 보면 2019년도부터 상승 랠리를 펼쳤던 구간에 대해서 조정 포인트를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어떻게 보면 기준선의 지지값 자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시황 자체로 하방에 대한 랠리가 펼쳐졌는데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지지에 대한 구간까지 7,400 구간대까지는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네. 한 달의 기간 동안 추가적인 하방에 대한 랠리 포인트는 이탈이 왔을 시 한 달의 기간, 유예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방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거는 7,300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 포인트는 내려와도 어쨌든 간에 무방한 위치값입니다.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상승 랠리는 앞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나 어떤 지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은 좀 명시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한 달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요. 60분 봉상 스팬의 하단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 상승이 있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있는 부분, 상승 있는 부분, 상승 있는 부분. 이때 추세를 먹기 가장 좋아요. 근데 지금 시황이 있을 때는 앞으로 밑에 있는 구간입니다. 한 달의 기간 동안. 네. 이 부분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기준선 위치 값에 부딪힐 때 추가적으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오늘 이미 많은 하락값을 도달했기 때문에 틱 차트 개념상 하방에 있을 때 다시 상승 랠리 펼치고 하방에 대한 이탈 구간이 나올 시 그때 매도 위치 값을 다시 재고려하는 게 오히려 포지션 선정상 유리한 위치 값을 잡을 수 있고 짧은 손절을 둘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나스닥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7,400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리고 앞으로 한 달간은 이런 하방에 대한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9월 1일부터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부과 소식 전해지면서 어제장에서 국제유가 거의 8%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크루드 오일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크루드 오일도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오일은 어떤 전략일까요? 뭐 전일 같은 시간대 이제 네. 하방이 흘렀다는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 증시에 영향을 받는다는 여건 자체가 펼쳐진 거고 네. 저는 오늘 고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56에 대한 포인트 자체는 오늘 당일 고가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기준선 위치값 자체가 이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매도에 대한 위치값을 보고 싶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54.90이죠. 네, 54.90에 대한 이탈값부터 이제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한 번 더 보셔도 된다. 이 부분을 평가 드리고 싶고요. 틱 차트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틱 차트 기준으로는요. 지금 이탈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 위치 값은 한 차례 고려하셔도 되는데 포지션 하나 일단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55.50 위치 값에 한 차례 자리가 있고요. 틱 차트 손절 위치 값은 20틱 정도 보유하시면은 나쁘지 않은 위치 값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당일 고가라는 형성군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55.50 이제 손절 20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좀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매도 위치 값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크루드 오일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틱 차트 기준으로 55.50 기준으로 매도 보시고 손절은 20틱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골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불확실성 나타나면서 골드 조금 하락을 했었는데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다시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골드 어떤 의견 주실지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오늘 관망을 주셨네요. 오늘은 골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전일 이 미중 무역 분쟁 터지고 이제 매수를 잡으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좋은 위치 값이 있겠지만은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 잡기엔 저는 사실 골드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골드는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제가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재밌는 얘기를.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내리고 싶은데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이제 골드가 나온 김에 하는 게 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물을 살 때 좀 추천드리는 게 사실 실버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 상대적인 어떻게 보면 가격 형성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실버라는 부분이. 이게 해지에 대한 기능 자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물 자산으로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네. 진짜 수익도 발생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현상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네, 네.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물입니다. 현물 기준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금융 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어떻게 보면 안전 자산에 대한 현물 자체를 늘릴 때 저는 골드랑 어떻게 보면 실버를 조금 고루고루 섞어갖고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비중 자체를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지만 7대 3으로 네. 골드 골드가 7, 7인가요? 골드 네. 7입니다. 골드 7, 실버 3 정도로 분배해갖고 이거 좀 구성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망설일 거예요. 근데 이게 해보면 알아요. 이제 진짜 한 3년에서 4년 먹는다 생각가지고 해보면 압니다. 왜 이런 제가 제안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투자를 해보시면 알 것 같고요. 현물은 가격 변동이 굉장히 적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네, 가격 변동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양조 완화라든가 무역 분쟁 그리고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은 비쇼트에 대한 대기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드려요. 근데 왜 실버를 자꾸 추천드리냐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네, 골드 네.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실버도 저는 안전자산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예.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인 투자 관련해 갖고 달러의 영향을 덜 받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골드보다는 수요가 덜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시장 경쟁 안 좋을 때 굉장히 효과를 맛볼 수 있는 위치값에 형성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버 자체가. 한 3, 4년 예상하고요. 이 부분은 정말 네.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골드랑 이제 실버를 좀 어떻게 보면은 현물을 사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는 바지만은 네. 실버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삽입을 많이 하고 싶어요. 네, 저평가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루고루 섞어서 비중은 한 7대 3으로 포트폴 현물 자산 보유할 때 7대 3 정도로 골드 실버를 나눠서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시기가 될 거예요.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 습관 자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드는 지금 선물 지수로 대비했을 때 사실 매수 포인트를 좀 노리기는 굉장히 힘든 시점이에요. 네, 네. 근데 현물 자산은 전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도 괜찮아요. 현물은 어쨌든 간에 골드가 조정이 와도요.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방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국내 시장 자체를 한 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실시간 차트 한번 보시고 이제 국내 선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 나눈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왕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이슈, 현재 이슈와 전략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재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 본장은 낙폭을 조금 키운 상태인데요.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현재 1.14% 하락세입니다. 2,91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1.86% 하락세입니다. 7,66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35% 상승입니다. 55달러 22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86% 상승입니다. 1,453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7% 상승입니다. 1.11415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국내 선물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이제 국내 코스피 증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어제 사실 이제 작심하고 좀 발언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자, 국내 증시 차트 선물 지수 대비해 갖고 좀 차트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시장 경제가 굉장히 좋으면요. 네. 주식을 어떤 종목을 사도 굉장히 유리해요, 사실. 여러분 이 구간에서 저는요 이런 멘트를 싫어해요. 사실 2016년도, 17년도에 제가 여러분들 이주 종목 추천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이런 멘트는요 저질이에요, 저질. 무슨 뜻이냐면은 시장 경제가 굉장히 좋은 여건에서는 네. 보석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요걸 사도 오르고 요걸 사도 오르고. 근데 지금은요 뭘 사도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도 시장 경제 자체가. 제가 스프레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은 자, 나스닥 지수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기를 권유드려요. 2018년도 3월부터예요. 3월부터. 미국과 한국에 대한 금리 역전 현상 자체가 펼쳐진 구간이 펼쳐졌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 증시가 최근까지만 해도 역대 최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증시에 대한 현상인데 외인에 대한 자금 흐름 자체가 오히려 이제 콜금리라든가 단타성인 금리에 대한 수익, 작은 수익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외국인 자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유치가 되는 나라예요. 뭐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한 현상 자체에 대해서 이제 고가에 대한 갱신이라든가 상승 랠리를 펼치지 못하는 국면을 취했던 거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상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앞으로 한국은행 자체가 금리를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높이겠다는 의사 자체가 없는 상황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네. 이쯤 했으면은 여러분들도 의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 앞으로 미국 금리 못 잡을 거야, 안 잡을 거야. 우리는 그냥 차라리 내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태도를 취하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랠리가 펼쳐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보다 금리가 올라가는 다시 한번 외국인의 자금의 흐름 자체가 유치되는 상황이 있거나 미 증시가 쉬지 않고 올라가는 현상 자체가 나와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둘 다 만족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앞으로. 지금 하방에 대한 추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지에 대한 연결, 이 부분이죠. 단타적인 어떻게 보면 저항에 대한 구간을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리스트라든가 어떻게 보면 미 증시 관련해 갖고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 이 부분은 저가에 대한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에 대한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오히려 여러분들이 선물 개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시려면은 인버스 상품에 대한 위치값을 좀 평가를 잘해야 될 거예요. 저는 풋포지션이 한번 제대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값이.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위치값이 사실 국내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290에서 295 값이에요. 290에서 295 값. 이 위치값이 놓이면은 큰 자리를 한번 먹을 수 있겠다. 이 관점 자체는 있어요. 네. 큰 자리를 한번 수익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근데 이거는 미 증시가 또 탄력 받은 상황에서 국내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조건 자체가 좀 풀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스프레드 자체가 벌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조건 자체가 필요해요. 네네. 그럼 조정에 대한 관점 자체가 열릴 거고 그럼 이 자리가 오히려 이제 옵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선물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위치값이 1년에 한 번 도달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이미 코스피 시장은요 전망이 다 나왔어요. 뭐 네.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선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전망 자체가 여러분들도 왜 어떤 자신의 뷰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이야기까지 오늘 한번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 가득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해왕 마스터는 이 자리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금요일 밤 오늘도 해왕 마스터와 함께하는 고수는 지금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 이후에도 또 추가적으로 정보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해왕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센플러스 해왕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센TV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